신학기철입니다. 우리 네.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 한켠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네. 학교 폭력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 서부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윤상진 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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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거는 사실 몇 해 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2011년 12월 달경에 대구의 모 지역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그 친구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네. 아파트에서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2012년 2월 달에 새롭게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이나 네. 그리고 학교 폭력 발생을 했을 때 사후 네. 관리를 한다거나 그 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뭐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네. 학교 폭력 정보 공유나 뭐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리고 네. 학교 주변 순찰 활동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저는 그 유서를 보면서 정말 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막아주시려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네. 또 이 학교가 시작했잖아요. 이때 뭐 친구를 향해서 뭐 별명을 부르거나 네. 이런 경우도 사실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면 학교 안에서 사소한 일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건 학교에서 충분히 네. 학생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상대방한테 싫어하는 별명을 부른다거나 네. 욕을 한다거나 했을 때 네. 그게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게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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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실제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이렇게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들을 학교 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신학기 때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17 신고가 21% 정도 늘어나고요. 네. 그에 따라 그 종류가 정신적인 정서적 폭력이 61.4% 정도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학기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7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광주경찰청에서 네. 24시간 학교폭력 신고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고 네. 어떤 이렇게 캠페인이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에게 네.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117은 학교폭력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117로 전화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17 신고 전화도 늘었고 예전에 비해서 이 네. 학교 폭력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폭행이나 그로 네. 인한 상해, 신체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라면 네. 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문화가 다양해졌잖아요. 그 안에서 뭐 SNS나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뭐 사이버상에서 공격,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음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학교 네. 폭력하면 뭐 왕따, 맞아요. 정말 물리적인 폭력이나 네.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이버상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하는 말로 그런 형태로 온라인에서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이용해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사이버 불링의 이렇게 종류를 보면 네. 우선은 우리 아이고. 사회자 네. 예, 사진 화면을 촬영을 봤는데 하죠. 네. 어우, 너무 놀랍네요. 네, 그렇죠. 네. 저렇게 카카오톡 상황도 있지만 네. 저격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격글이요? 네, 네, 네. 누군가를 뭐 이렇게 공격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저격한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SNS 상, 이게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네. 누구나 그 사람의 특정 부위나 어떤 뭐 머리의 형태라거나 옷 입는 형태라는 거를 지칭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글을 올려놓죠. 그러면 당사자는 아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이 악플들이 달리면서 그렇게 저격글을 올리는 형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보면은 카카오톡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카카오톡 상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 공격할 대상의 피해 학생을 선정을 한 다음에 네. 그 학생을 초대를 합니다, 강제로. 그럼 카카오톡의 특성상 초대를 하면 그게 제가 원치 않아더라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 나오면 자꾸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뭐 저희들 이제 아이들 하는 말로 네. 떼카라고도 하고 떼카? 예. 네. 때로 때로. 카카오톡 상에서 이렇게 이 아이를 공격한다. 그리고 카따, 카카오톡 왕따라고 아이고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게 다 있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불러들으면 계속 탈출하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카카오톡 감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톡 감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가지 그러니까요. 못하게끔 네, 네, 계속 네. 초대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네, 변해가는 거죠. 단톡방 하면 나가잖아요. 네. 하기 싫으면 나가는데 다시 부르고 하니까 네. 감옥이라고 부르는 또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 또 반대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불러놓고 네. 다른 친구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걸 또 방폭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 어머, 혼자 그러니까- 딱 네, 내버려 두는 네, 거예요? 내버려 두고. 엄청 소외감이 느껴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와, 저희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빵 셔틀 뭐 이런 식으로 또 학교 폭력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곤 하나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 셔틀이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념들이 지금에 와서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네.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강제로 나에게 선물해달라는 어머. 데이터 셔틀이 있거나 네.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핫스팟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와이파이 기능을 켜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의 데이터를 다 소모시키는 거.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 신종 셔틀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임 있잖아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돼서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 지도의 어떤 보안상 이번에 이제 그 게임이 들어왔는데 네. 모 게임 회사에 포켓몬고 네. 캐릭터를 잡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캐릭터를 잡으러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제자리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다른 나보다 더 약한 친구나 후배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캐릭터를 잡아오라고 시키는 강요하는 행위. 이걸 갖다가 포켓몬고 셔틀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그리고 또 네. 최근에 유행하는 또 무인 인형 뽑기점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곳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학원이 끝나면 그곳에 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인형을 뽑는다거나 하면서 그렇게 단순히 인형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쵸. 좋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그 인형 뽑는 거를 내가 인형을 뽑기까지 편하게 만들어 놔라. 라고 그렇게 옮겨놔라. 네네 옮겨놔라 한 다음에 본인이 마지막에 넣고 뽑기 용이하게 만드는 거. 자기가 손쉽게 뽑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친구들은 정말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네. 셔틀, 핫스팟 셔틀 이런 네. 거 하면은 한 달 데이터를 다 쓰고 넘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엄청 지출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부모님들한테 말을 못 하고 네. 본인이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다가 부모님들한테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상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봐도 집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네. 달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얼른 또 대처하는 또 방법도 네, 필요합니다. 또 그 부모님들이. 사이버 도박이라고 네, 네. 맞아요. 이런 저도 본 적 것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한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작년 초반만 해도 네. 저희들이 이제 실제 현장의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네. 원래 도박이라는 게 어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에는 인터넷 상에서 단순히 검색만으로도 불법 스포츠 토토라거나 사설 경마라거나 이런 모든 사이트들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알고
이미 이제 친구들한테 서로 전파를 하다 보니까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 사례를 보면 중학교 저학년들한테까지도 미쳐가지고 그 어머. 부분이 영향력이 아이고. 미쳐가지고 일단은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후배들에게 네. 전파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네. 네. 돈이 이렇게 잃고 나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제 뭐 절도를 한다거나 뭐 강도를 해가지고 범죄 소년으로 이렇게 된다거나 아이고. 혹은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약한 친구라거나 후배에게 뭐 돈을 갖고 와봐라.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가 1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0배를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강요로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네가 한 번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베팅을 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베팅을 해가지고 따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잃게 되면 네. 네가 네 돈 투자한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 필요 없다라고 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네. 반대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잃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네.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봐라. 아. 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또 잃게 되면 본인이 이 친구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갚아라라고 강요를 하면서 거기에 또 폭력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정말 다양한 네.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가해 학생들이 어떤 이제 물리기적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뭐 한 명을 따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해 행위가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무의식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관하게 되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피해자만 단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그 집단에 대한 집단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가 같이 병행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네.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사소한 어떤 예를 들자면 네. 뭐 옷이 찢어서 온다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많이 소모가 된다거나 그리고 평소에 필요하지 않던 용돈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거나 네. 조그만 사소한 것만 변화가 있었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면 학교 네. 폭력을 발견하기는 좀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사례를 우리 경찰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도 이렇게 잘 모르는 일들이 네. 있는데 사례를 좀 자세히 알려드린 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